흉벽기형이란 가슴기형을 말하는데 앞가슴의 흉골 부위가 뒤로 밀려 들어간 오목가슴과 가슴뼈가 너무 솟아나와 돌출된 새가슴으로 크게 나뉜다. 선천성 가슴기형은 300에서 400명당 1명꼴로 나타나고 남자아이에게 더 흔한데 문제는 환자가 외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는 것.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선천성 가슴기형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치료로 이제 당당하게 가슴 펴고 살자. 네, 세상 앞에 당당히 가슴을 펴고 싶지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선천적인 흉벽기형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네, 건강 A to G 오늘 이 시간에는 흉벽기형 가운데서 오목가슴과 새가슴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흉부외과 김병호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흉벽기형은 이제 뭐 정상에 가까운 경미한 그런 기형부터 해서 누구나 알아볼 정도의 심한 그런 기형까지 정도와 형태가 참 다양하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헬스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가슴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도 가슴 모양이 정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흉벽기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런 가슴의 기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기형에는 오목가슴과 새가슴, 또 흉골열, 폴란드 증후군, 또 기타 전문 질환으로서는 흉곽 이영양증이나 비대칭성 늑골 기형과 같은 그런 기형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오목가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흉벽 기형에 있어서 가장 흔한 오목가슴과 새가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서 오목가슴은 이렇게 보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앞가슴이 이렇게 심하게 함몰되어 있는 것을 오목가슴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앞가슴이 이렇게 돌출되어서 마치 새 가슴처럼 보인다고 해서 새가슴이 있습니다. 이런 오목가슴과 새가슴이 생기는 이제 원인을 알려면 우리 전 흉벽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것이 흉골이 되겠고요. 이 흉골의 양쪽으로 이제 늑골이 12개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 늑골이 뼈로 흉골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늑골과 흉골 사이에 늑연골이라 그래서 약간 물렁한 뼈가 있습니다. 그 늑연골로 인해서 흉골과 만나게 되겠는데 그 연골이 과도하게 성장을 했을 때에 양쪽에서 성장한 이 늑연골이 흉골을 양쪽에서 압박을 하게 되겠고 이 흉골이 안쪽으로 함몰되어진다든지 반대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질환을 오목가슴과 새가슴이라고 합니다. 네, 오목가슴과 새가슴이 무엇인지 그리고 흉벽의 구조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오목가슴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미자가 웬일로 전화를 했지? 또 무슨 자랑하려고 전화했나? 안 받을란다. 에이, 받아봐라. 싫다. 생겼어. 자랑질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아니, 받아봐라, 빨리. 미자네. 웬일이니 갑자기 전화를 하고. 융이야. 난 또 전화 안 받길래 뭐 전화번호 바뀌었나 싶었다니까. 아니 그냥 뭐 한 번씩 네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닌 절대 전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또 이렇게 해봤지. 잘 지내지?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가 좀 못했지 내가. 뭐 전화 누가 먼저 하냐 뭐 그게 중요하나. 뜸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니처럼 내가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니.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내가 전화하고 맞자. 맞다 뭐 요즘 뭐 어떻노?
너 신랑은 뭐 똑같나? 신랑? 아이 뭐 그렇지 경기가 안 좋잖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데. 엄마야, 그놈의 경기는 도대체 10년째 안 풀리네. 10년째 안 풀려 정말. 아유, 그러다가 진짜 꼬부라 할아버지 되겠다니까. 아유,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잘난 남자 찾았더니 아유, 결국에는 백수 남편에다가 시누이까지 먹여 살리고. 아유, 니도 참 대단하다. 와, 미자씨 사람 좋게 봤는데 진짜 아니네. 와, 들어라. 고마워. 여보세요. 여기 감이 멀다. 내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들리노? 다음에 통화해야 되겠다. 용이야. 내가 요즘 고민이 생겼다. 고민? 뭔데? 민준이가 아무리 봐도 그 오목 가슴인 것 같다. 그 가슴이 있잖아. 이렇게 함몰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쏙 들어갔다 뭐 이런 거. 뭐? 미자씨 안 들리면 오목가슴이라나? 야, 우리 신랑도 어렸을 때 오목 가슴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니한테 전화했다니까. 안 그래도 네가 그때 너 신랑 오목 가슴이라 얘기했잖아. 아휴, 근데 알고 보니까 있잖아. 우리 신랑도 어렸을 때 오목 가슴이었단다. 아무래도 이거는 가족력인 것 같다. 유전. 아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시댁에 가가지고 저번에 물어봤는데 우리 시아버님도 오목가슴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님도 오목가슴이 아니고 우리 신랑만 오목가슴이잖아. 선천적으로 그랬다 아이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오목가슴인 거는 우리 신랑이 오목가슴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전이 아니고 그러면 선천적으로 그렇다 뭐 이런 말이가? 그래, 괜히 신랑 탓하지 말고 병원 가서 오목가슴 그거 검사를 한번 해봐라. 아닌데 내가 보니까 오목가슴 유전이지 싶은데 네 말도 맞는지 내가 한번 병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 우리 신랑이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야, 우리 아니라니까. 우리 시댁이 시아버님 시어머님 다 오목가슴이 아닌데 선천적으로 우리 신랑만 그렇다니까. 할아버지가 오목가슴이었을 수도 있잖아. 일단은 유전이 가능성이 큰 것 같으니까 내 또 확인해보고 또 전화할게. 끊어. 어머, 우리 신랑은 아이라고 이 무식한. 뭐야? 와, 또 지 할 말만 하고 그런 거 봐라. 아직까지 그 버릇을 안 고쳤네 정말 진짜. 야, 난 미자씨 그래 안 봤는데 야, 이게 뒷담화를 깔아. 와, 진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목가슴은 유전될 확률이 높답니다. 이 문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 과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이 O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오목가슴은 이 선천적인 가슴뼈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선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유전이 돼서 첫째가 만약에 오목가슴이에요. 둘째도 그러면 오목가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원인보다 다른 원인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태아가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자세가 좀 불량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무릎이나 팔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서 흉골이 왜 압박된다던가 그러면 더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누가 정답일까요? 제가 정답 아닌가요? 예, 이번 퀴즈는 우리 영은 씨가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입니다. 예, 유전적인 질환이 되려면 특정한 유전자가 있거나 또는 염색체의 변이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이 오목가슴과 새가슴 환자들에게 있어서 유전자는 큰 변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나 부모를 가운데에 동일한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력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목가슴의 원인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흉골에 붙는 그런 연골이 과도하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흉골을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또 다른 가설로는 현경막 앞 근육이 발달 장애로 인해서 그렇게 생긴다고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오목가슴은 흉벽의 가장 흔한 기형이 되겠고 6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중에 1명 정도에서 이 질환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칭형보다는 비대칭형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비대칭형인 경우에는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오목가슴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오목가슴은 가슴의 함몰 기형이 좀 심해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 모양으로 보면 가슴이 함몰되어 있거나 튀어나오면 증상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이고요.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양 때문에 미용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성격 형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쾌활하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성격이 조금 소심해진다거나 또는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함몰된 가슴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과 폐 기능이 압박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그 증상으로는 흉통이라든지 또는 호흡곤란, 또 심장 기능의 장애를 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어린 경우에는 연하곤란을 호소하는 애들도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목가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보이는데요. 함몰형과 편평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함몰형은 대칭형과 비대칭형, 편심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좌측에 보이는 이 그림은 한가운데가 함몰되어 있는 대칭형 오목가슴이 되겠고, 이제 가운데 그림은 우측으로 함몰되어 있는 비대칭형 오목가슴, 그리고 오른쪽은 쇄골부터 시작해서 횡격막까지 길게 함몰되어 있는 그랜드 캐년형의 함몰형 오목가슴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형태의 오목가슴과 달리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것을 편평형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쉽게 좀 이해가 되네요. 일단은 이 오목가슴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과장님 나뉘는 거잖아요. 네. 딱 육안으로 봐도 바로 티가 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 장기가 눌리다 보니까 장기 손상 여부라든지 다른 검사들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진을 보신 것처럼 심하게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시진으로 바로 진단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피부가 두꺼운 분이라든지 또 비만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골격이 함몰이 되어 있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흉부 엑스선을 촬영을 해서 함몰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진단은 흉부 단층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단층 촬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측정하는 지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오목가슴 지수와 함몰 지수를 통해서 적정선의 이상으로 함몰이 되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수술과 비수술이 있는데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수술적 치료는 흡입기가 되겠습니다. 진공벨이라고 알려지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수입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체 운동이 있겠는데 등배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지 대흉근 강화 운동 또는 흉벽 팽창 운동 이렇게 운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공벨의 모양입니다. 성인용과 소아용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앞가슴에 진공벨을 밀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함몰되어 있는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유지를 시키고 이걸 하루에 아침과 저녁 2회 나누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점점 시간을 늘려서 2시간까지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함몰되었던 앞가슴이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로 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공벨은 모든 환자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이렇게 성공률이 높은 경우는 11세 미만인 경우. 예, 너무 나이가 들면 흉벽이 이렇게 딱딱해져서 잘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경미한 흉벽 함몰인 경우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1.5cm 미만인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되겠고, 또 흉벽 탄성이 유연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외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심호흡을 크게 한 다음에 발살바 매뉴버라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하면 가슴이 이렇게 원래 자리로 복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복원되는 아이들은 이 진공벨을 사용하면은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에서 2시간 이내 하루 1, 2회를 하게 되겠고, 한 1년 정도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률은 한 20%에서 33%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6세 미만의 어린아이인 경우 너무 어려서 이 진공배를 이렇게 착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요. 착용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또는 혈관 질환 또는 응고장애 질환, 혈우병이나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질환이죠. 또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방금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이 이 오목가슴의 가장 좋은 치료는 아무래도 수술이겠죠. 과장님, 수술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고 수술적 치료에는 고전적인 수술, 또 리모델링 수술, 너스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하는데요. 먼저 고전적 수술은 라비치나 와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질환이 생기는 원인이 연골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앞가슴에 큰 절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변형된 늑골들을 좌우측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금속 막대를 흉골 뒤쪽에다가 거치한 후에 봉합을 하게 되겠고 이 금속 막대는 6개월 후에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흉골이 제자리에서 고정이 되어서 교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앞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겠고 또 늑연골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호흡에 큰 장애를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은 적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리모델링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스 수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함몰된 흉골 뒤쪽으로 금속 막대를 넣고 이거를 180도로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함몰된 가슴이 복원이 되는 방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를 흉골 뒤쪽으로 이렇게 거치를 한 다음에 180도 돌리게 되면 함몰된 가슴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좌우측에 막대가 들어가는 부분 또 나오는 부분의 상처 한 1cm 정도 됩니다. 그 상처 이외에는 전흉벽에 상처를 남기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고전적인 수술처럼 양쪽 늑연골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호흡에는 큰 지장이 없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오목가슴 수술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머야, 야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노? 누군데? 또 미자다. 진짜. 여보세요? 미자야. 흉이야, 미자야. 흉이야, 미자야. 흉이야. 와. 우리 아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노? 병원 갔다 왔나? 뭐라 하던데? 오목가슴 맞단다. 어쩌면 좋노? 그 어린 게 정말 진짜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라. 근데 네가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니 그 조그만 애를 유치원생 그 조그만 애를 그 손댈 데도 없는 걔를 어떻게 수술대에 올려가지고 그 수술을 가슴 수술을 한단 말이고. 내가 너무 뚝딱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니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나. 아니 근데 그거 어릴 때 수술해야 될 낀데 나도 어릴 때 수술했었잖아. 봐라. 쪼맨할 때 해야 돼요. 쪼맨할 때. 들었지? 우리 신랑도 쪼맨할 때 수술했다 하더라. 아무래도 늑연골이 말랑말랑할 때 그때 수술해야 안 되겠나? 맞다. 야, 자기 똑똑하니. 그런가? 그러면은 수술이 뭐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이가. 그렇지.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 봐라. 이제 쥐가 친구들하고 나 왜 다른데? 나 왜 다르네? 하고 알게 될 낀데 그러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노? 그렇지. 맞아. 엄마야, 듣고 보니 역시 그렇네. 그래. 너가 신랑이 또 그때 했다니까. 또 지금은 또 괜찮지? 그렇지. 엄마야, 그러면 뭐 의사쌤 말 들어야지. 근데 그 조그만 애를 수술대에 올린다는 거 엄마로서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괜찮겠지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 괜찮겠지? 그러니까 일찍 해라. 그 늑연골이 말랑말랑할 때 해야 된다 하니까네. 말랑말랑할 때?
말랑말랑할 때 잠깐만 놀래. 어머 어떡해. 아니 우리 신랑이 나 속상하다고 꽃다발도 사네. 자기야 어떡해. 보기 싫어가지고 꽃다발 사왔겠지. 꽃다발 보려고.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와, 야, 벌시다, 벌. 또 지할만만 하고 끊고 앉았네. 진짜 꽃다발, 꽃. 괜찮다. 꽃보다 이쁜 자기가 참아라. 나 진짜. 꽃보다 이쁜 자기가 참아라고. 우리 집에는 꽃이 필요 없지. 그래, 꽃이 필요 없지. 자기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오목가슴 수술은 어릴 때 하는 게 좋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과연 어릴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번 문제 정답이 X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채 성장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이라뇨. 특히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에 수술을 한다면 아이가 체력이 받쳐줄까요? 성장을 다 하고 난 뒤에 수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너무 어리지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비수술적 치료에는 6세 이상 11세 미만이었잖아요. 수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예은 씨 말대로 수술을 안 받고 학교 들어갔는데 남과 내가 달라. 이걸 느끼는 순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좀 신체가 유연하잖아요. 늑연골도 좀 말랑말랑할 때 수술을 해야 잘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번에는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엔 철원 씨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소개를 이렇게 첨가하셨는데요. 실제 맞습니다. 이 늑연골이 좀 이렇게 고루하게 되기 이전에 교정을 해주면 교정도 쉬울 뿐 아니라 교정 후에 생기는 통증도 줄어들게 되겠고요. 고라가 완전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도 심하고 교정도 불확실하게 될 때도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 신체의 자각이 완성되기 이전, 그러니까 학동기 이전에 이렇게 교정을 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교정을 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체 자각 증상을 깨우치기 이전에 수술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세 이후부터 해서 학동기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기형이 아주 현저하거나 또 진행하고 있는 유소아들, 특히 함몰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폐렴을 너무나 자주 한다든지 호흡곤란이 아주 심한 유소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 4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릴 때 잘 모르고 지내다가 청소년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이유가 지나서 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물론 교정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교적 어린 나이인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흉벽 기형 가운데 오목가슴과 새가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새가슴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윗가슴뼈가 튀어나온 경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가슴은 이렇게 새 가슴을 닮았다 그래서 새가슴이라고 하는데 외형보다는 실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마음이 약한 사람, 네, 긴장하면 실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새가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새가슴은 실제로 흉벽이 앞으로 도출되어서 새 가슴처럼 보인다고 해서 새가슴입니다. 이것은 역시 오목가슴과 마찬가지로 양쪽의 늑연골이 거대한 성장을 해서 이 성장한 늑연골이 흉골을 양측에서 압박할 때에 흉골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개는 10대 초반에 발견이 많이 됩니다. 오목가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음압이 걸려서 흉벽이 안쪽으로 함몰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되는데 오목가슴은 이 새가슴은 반대의 질환이라서 호흡을 할 때 음압으로 인해서 흉벽이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10세 정도가 되어서 이제 가슴 발육이 어느 정도 되면 가슴이 튀어나온 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관찰되게 되고 그래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더 많이 발생하고요.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중에 1명 정도가 이 새가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오목가슴과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있고 척추 측만증이나 또는 승모판 탈출증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습니다. 오목가슴과 마찬가지로 새가슴도 역시 이 튀어나온 가슴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이 폐쇄 부전을 일으켜서 심부전을 유발해서 호흡곤란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양쪽 폐를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으로서는 운동 시에 생기는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흉벽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군인들 포복하다가 이 앞가슴이 이제 땅에 지면에 닿으면 그러면서 생기는 통증이 있고요. 또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가슴에 이렇게 주먹을 맞으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충격에 약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오목가슴과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성격 장애를 보일 수 있어서 특히 이것은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이 오목가슴은 주로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반면에 새가슴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가슴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여기까지는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진단이 되나요? 예, 그렇죠. 새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시진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흉부 엑스선이나 CT를 통해서 진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부 엑스선 상에서 앞쪽에 흉골이 돌출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흉부 단층 촬영을 통해서 심장 앞쪽에 있는 흉골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새가슴도 치료가 비수술적인 치료와 또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오목가슴과 달리 새가슴은 이 비수술적 치료로 대부분이 교정이 됩니다. 이 비수술적인 치료는 대표적인 치료가 이 보조기가 되겠고요. 이 보조기는 이제 환자 본인이 쉽게 이렇게 착용하고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가 되겠고, 이 착용을 이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처음에 2주는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를 착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2주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튀어나와 있는 가슴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안 차려고 하는데 하루만 차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실제로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2주는 한 20시간 정도를 착용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한 10시간, 또 한 몇 개월 뒤부터는 한 4시간까지 줄여서 나머지 6개월에서 1년을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용하고 나서 6 내지 8주가 지나면 대부분 교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기가 참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제한되는 경우가 협조가 되지 않는 아주 어린 환자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잘 착용이 힘들고 한 7세, 5세에서 7세만 되면 괜찮은데 5세 미만인 경우에는 좀 착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가 지나면 늑 연골의 골화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손으로 눌러봐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힘들게 보조기를 찬다 하더라도 교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조기를 이용한 새가슴의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보조기가 별 효과가 없다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 순간에도 흉벽 기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예. 안타깝지만 이렇게 보조기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조기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죠.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쉽게 벗고 또 이렇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 반대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착용했다가 부모님이 보지 않는다거나 또 병원에 오지 않을 때 벗어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또 교정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조기를 충분히 찼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게 교정이 되는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해야 되겠고요. 또 오목가슴과 새가슴이 동반된 경우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새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기를 차는데 새가슴은 교정이 되는데 오목가슴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안팎으로 이렇게 금속 막대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조기는 저희들이 외래에서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 최소한 6개월 착용을 하고요. 한 1년 정도 경과를 보게 됩니다.
좀 심한 아이들은 한 2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조기는 이제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착용했다고 해서 다 버리진 않고요. 집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또 조금 이렇게 약간 나온다 싶으면 다시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수술하는 경우는 역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금속 막대를 제거하게 되겠고 상체 근육 운동도 역시 수술을 하고 나서 3 내지 6개월 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목가슴과 새가슴은 우리 흉벽 기형의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징적으로 환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면 기형이나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의 기형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데 이 흉벽 질환은 본인이 숨길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남몰래 고민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명랑하던 아이인데 갑자기 좀 소심해진다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한다거나 목욕탕 안 가려고 한다거나 또 수영장 같은 거 안 가려고 하면 한 번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혹시나 잘 때 가슴 한번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런 가족 간의 관심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가족 간의 관심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흉벽 기형은 방치하면 호흡곤란이나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또 외형적으로는 자신감 결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이 있다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을 대구 파티마 병원 흉부외과 김병호 과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